혹시 당뇨 진단 받으신 후로 과일은 아예 금지 품목이 되어버린 건 아니신가요? 저는 30년간 당뇨와 혈당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민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식단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혈당이 무려 200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과일은 쳐다도 안 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나나를 3개씩이나 드셨던 거예요. 혈당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과일 상식이 얼마나 맞았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며칠 전 상담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바나나 한 개 먹고 혈당이 200 넘었어요. 무서워서 과일은 아예 안 먹어요. 자세히 여쭤보니까요. 식사 직후에 바나나를 3개나 드셨더라고요. 그것도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바로요.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과일 자체를 피할 게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분처럼 많은 분들이 과일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과일 섭취는 비타민과 섬유질을 제공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선택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식사 타이밍과 과일 섭취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과일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뇨에도 괜찮은 과일의 진짜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단맛을 기준으로 삼으시는데요. 사실 단맛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과일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단맛이 강하다고 무조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연구센터 영양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과일의 혈당 반응은 당의 종류와 지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당이라도 포도당이냐 과당이냐에 따라 흡수 속도가 다르고 섬유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68세 정미숙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구마가 달다는 이유로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감자를 많이 드셨는데 알고 보니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단맛과 혈당 상승은 정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일을 고르실 때는 단맛보다 혈당 지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사과, 배, 자몽, 딸기 같은 것들이고요. 높은 과일은 수박, 파인애플, 망고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혈당은 결국 상승하거든요. 지금까지 과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쓰셨나요? 혹시 단맛만 보고 피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럼 이제 당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도당과 과당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포도당은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거예요. 반면에 과당은 간에서 천천히 대사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미국 당뇨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과당 기반 과일이 포도당 기반 과일보다 혈당 상승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당 함량이라도 어떤 당이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른 이유입니다. 71세 박성우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포도가 달다고 해서 덜 단 수박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수박은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이거든요. 결국 혈당이 크게 올라서 놀라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일을 선택하실 때는 과당 함량이 높은 포도, 단감, 사과, 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생과일보다 훨씬 빠릅니다. 같은 사과라도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스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과일 주스로 드시는 습관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나나 얘기를 해볼게요. 바나나는 정말 당뇨에 위험한 과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달긴 해도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도 바나나를 당뇨 환자 섭취 가능 과일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66세 김은하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는데 3개월 뒤 검사에서 혈당이 오히려 안정되었고 만성 피로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바나나의 칼륨 성분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 거죠.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 개,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덜 익은 바나나냐면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고 당 지수가 높아지거든요. 완전히 익어서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바나나 무조건 피하고 계셨나요?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을 먹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처럼 과일을 드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면 이미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과일까지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혈당에 추가로 충격을 주는 셈이에요. 특히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신 후에 과일까지 드시면 혈당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대형센터 임상영양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식사 사이 공복에 과일을 섭취했을 때 식후 섭취보다 혈당 급등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복일 때는 과일의 당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식후에는 다른 음식과 함께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이죠. 74세 오재훈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저녁 식사 후에 사과나 배를 드셨어요. 그런데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와서 고민이셨죠. 제가 과일 섭취 시간을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식사와 식사 사이로요. 그렇게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같은 과일을 먹는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겁니다.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30이나 낮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인 오후 3시쯤이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건 식후에 수박이나 감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이런 과일들은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할 위험이 훨씬 큽니다. 식사 직후 과일 드시는 습관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꼭 바꿔보세요. 지금 과일은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식후인가요? 아니면 식간인가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식하면 독이 됩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고 해서 마음껏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혈당 지수가 낮아도 총 혈당 부하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한 번에 먹는 총량을 고려한 혈당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과 1개는 괜찮아도 사과 3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크게 올라가는 거죠. 일본 당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당량이라는 건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예요. 사과라면 중간 크기 1개, 바나나라면 1개, 딸기라면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65세 최동훈님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분은 바나나를 하루에 1개만 드시고 저녁에 30분 정도 산책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내셨는데요. 당화 혈색소가 9.1에서 7.2로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과일 하나와 운동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과일도 중요하지만 함께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에 1회에서 2회,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만 드시는 걸 꼭 지켜주세요. 괜찮은 과일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사과도 3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과일을 많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양을 조절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과일 선택부터 식습관, 운동까지 연결해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과일 선택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식후 30분 산책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서 3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게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 혈당이 그대로 높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볍게 걷기만 해도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3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피크를 20에서 3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약으로도 힘든 수치예요.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데 효과는 이렇게 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격하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격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주변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걸으세요.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만 걸어도 한 달 뒤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같이 걸어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비타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C가 정말 중요한데요.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데 비타민 C가 이런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를 드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때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비타민 C 한 알씩 챙겨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3개월만 드셔보세요. 혈관 건강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비타민 C 오늘부터 챙기실 의향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과일 주스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같은 사과 2개를 먹는 것과 사과 2개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과일을 그냥 먹으면 섬유질이 소화를 늦춰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만 농축되어 있어서 흡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등하는 거죠. 아무리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착즙 주스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은 꼭 생으로 드세요. 그것도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껍질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사과도 껍질째, 배도 껍질째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생과일이라도 과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적당량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과일을 주스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끊으세요. 네 번째는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는데 이게 사실 혈당 관리에 정말 안 좋아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너무 배가 고파서 폭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이 기아 상태라고 판단해서 다음 식사 때 더 많은 당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폭식하고 폭식하면 혈당이 급등하고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다시 저혈당이 와서 간식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은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아침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만 잔뜩 드시면 안 되고요. 통곡물과 채소,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현미밥 반 공기에 계란 하나, 나물 반찬 2~3가지 정도면 완벽합니다. 빵을 드신다면 통밀빵으로 드시고 여기에 우유나 두유 1컵 정도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을 좌우합니다. 오늘 아침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꼭 챙겨 드세요. 5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혈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명상이나 산책으로 풀어보세요. 명상이 어렵다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심호흡만 10분 정도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밤늦게 스마트폰 보시는 거 자제하시고 카페인도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이 2가지만 잘 관리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6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물은 정말 중요한데요.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예요. 당뇨가 있으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8잔 정도, 약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전에 1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 없어요.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물로 마셔야 효과가 있어요. 7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거든요.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인슐린도 적절하게 분비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만 지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만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정말 딱 일주일만이요. 그러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 수치도 달라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 7가지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보세요. 오늘은 식후 산책부터, 내일은 아침 챙겨 먹기부터 이렇게요.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7가지를 다 실천해 보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만 지켜도 혈당 수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린 건 단맛이 아니라 혈당을 올리는 속도와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다고 무조건 피하고 안 달다고 많이 먹는 건 오히려 위험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이 있어요. 바나나는 무조건 위험하다. 과일은 아예 먹으면 안 된다. 단맛만 보고 피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바나나처럼 달지만 저항성 전분 때문에 안전한 과일이 있고 수박처럼 안 달아도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에 민감한 과일이 있어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 당뇨 식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맛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식후에 디저트처럼 먹는 건 최악이고 식사와 식사 사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먹는 게 최선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시간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하루 1회에서 2회,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과일은 절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몸도 가볍고 피로도 줄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합병증 위험도 크게 낮아지고요. 같은 당뇨 진단을 받았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건강 상태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바나나 한 개를 식간에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약간 덜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식후 30분 산책까지 더하신다면 금상첨화예요. 저녁 식사 후 3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2가지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혈당 수치도 달라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와 시간대별 혈당 조절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과 탄수화물부터 먹는 것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당 관리에 유리한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용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일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것, 또는 이미 올바르게 알고 계셨던 것,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